40쪽에 유형 19 지질 피해, 재해와 피해 요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지질 재해 그 앞에 풍화하고 사태는 지난주인가? 요번 주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업등하고 디버빙가 그 수업할 때 촬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되고. 요 다음 시간에 A반에서 여기 요 단원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목요일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저 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네? 오늘 그 야외 시간에 선생님 수업이 있는 게 월요일날 땡겨서 한 겁니다. 네. 지질재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번호를 보시면 40쪽에 보시면 첫 번째 지진의 피해와 대책돼 있고 두 번째가 화산활동, 세 번째가 사태입니다. 그죠? 돼 있는데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따로 다른 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지진으로 인한 2차적 현상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쓰나미가 있죠. 뭐가 있다고? 쓰나미. 네, 쓰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지진에 의한 피해, 지진에 의한 피해다 라고 하면 복습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를 그냥 대략적인 과정으로 좀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죠. 먼 바다에 있는 심해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대형 해일이 발생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수십 미터 이상의 높이의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 것을 우리 모두 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일이라는 것이 꼭 쓰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태풍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도요? 태풍은 나중에 우리가 평가원 치고 나면 모의평가 치고 나면 할 건데 해일이라는 건 결국 바닷물을 누군가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지고 엄청난 크기의 이제 마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파동이 되니까 쭉 올라갔다가 훅 내려가면 어차피 전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파도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꼭 지진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기상을 합니다. 대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태풍. 태풍은 저기압이에요. 뭐라고? 기억하실 사항은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는 것은 저기압 아래쪽 표면에 대해서 뭔가를 빨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바다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수면을 어떻게 한다? 중심에서. 수면을 쭉 잡아 당긴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태풍이 쭉 먼 바다에서 발생해가지고 연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닷물을 쭉 끄집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어차피 태풍이 육지 위로 상륙해버리면 더 이상 빨아당기는 힘이 물에 작용하는 게 아닌데 일정 이상 높이의 파도가 해안가까지 와가지고는 잡아당기고 있던 놈 태풍은 지나가고 나쁘죠. 그러면 나와버리면 거기에서 엄청난 크게 파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쨌든 수십 미터 일정 이상의 높이를 가진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는 현상을 해일이라고 하는데 해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쓰나미, 지진성 해일. 뭐라고요? 두 번째가 폭풍성 해일. 됐습니까? 태풍에 의한 거. 열대성 저기압인데 이 쓰나미는 주로 이제 활용되는 게 어디서 많이 활용되느냐 하면 지국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럼 지국의 상호작용으로 보면 어디에서 어느 권에 상호작용이 된다. 얘는 직권에 의한 것이 어디에? 수권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해일 자체는 수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쓰나미라고 딱 따로 얘기했을 때는 쓰나미는 에너지원은 뭐가 되느냐 하면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 폭풍성 해일은 뭐는? 폭풍성 해일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6월달에. 폭풍성 해일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에 의한 피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복습이에요. 일종의. 늦게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건 40페이지 유형 19. 오늘 하면은 거의 대부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서술형 평가에 대한 범위는 끝납니다. 알겠죠? 복습인데 지진에 의한 피해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하고 뭐? 규모하고 진도죠. 그죠? 요거 좀 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량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명히 지진 피해도 커지는 거는 맞는데 규모는 엄밀히 얘기하면 발생량 자체를 측정하는 거고 결국 어느 지역의 피해 정도를 따지는 것은 진원에서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 뭐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요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대책은 너무너무 당연스러운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진 설계가 좀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사 자료는 요즘 되게 많죠. 일단 당장에 작년에 뭐 경주함 때린 거 있습니다. 그죠? 그 자료 활용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인데 화산에 의한 피해. 얘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딴 거보다, 거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도 있지만은 뭐도 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용해 먹는 것도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꼭 화산이 폭발하느냐, 그게 아니고, 마그마 활동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에서 기억할 건 역시 복습에 해당하는 건데, 화산에 의한 피해 중에서 제일 그 정도가 심한 거는 누구냐면 용암이나 가스가 아니고 화산에서 튀어나오는 화산 분출 쇄설물입니다. 고체 입자. 즉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가 2차적 피해도 많고요. 그럼 화산 쇄설물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종류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먼지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화산진. 요거보다 큰 거를 화산재, 요거보다 큰 거를 역, 제일 큰 거를 화산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화산역이나 화산탄 정도가 날라오면 건물에 그대로 공성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바위에 불 붙여가지고 그냥 갖다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얘네들은 어떤 피해도 좀 가져올 수 있냐면 쌓이게, 일단은 화산지는 미세먼지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 호흡이 대단히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기후에 대해서도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은 화산에 의한 피해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래 접근하면 돼요. 화산은 분출 방식에 따라서 몇 종류로 나뉩니까? 조용하게 그냥 용암이 그냥 쭉 샘솟듯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 뻥뻥 터지는 게 있어요. 맞아. 어느 게 피해가 심하겠습니까? 폭발령이죠. 근데 폭발령에서만 누가 나온다?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가 크다는 것은 결국 폭발령이 위험하다. 폭발령이라는 말은 SiO2 함량이 어떻다? SiO2 함량이 높다. 그죠? 폭발령을 일으키는 놈이 누구냐면 결국 화강암질 마그마입니다. 뭐라고요? 화강암질 마그마. 근데 주로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각은 어디예요? 대륙이야, 해양이야? 대륙 지각이 주로 화강암이거든. 그럼 이 말이네. 지각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다면 대륙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거의 대부분 뭐? 화강암질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 바다가 있고 그 밑에 해양 지각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인간에게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되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폭발하는지 느낌도 없고 또 먼 바다다 보니까 그 화산이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진동이
대륙까지 전해지는 일도 잘 없더라는 거예요. 진도는 대부분 약하게 들어오고. 그런데 화강암질 마그마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대륙 한가운데서 뻥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강암질에 의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압력도 세고 튀어나오는 물질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정도도 어떻다? 대단히 높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 이용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일단 요거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온천 개발입니다. 뭐라고? 일본이 저거 진짜 많잖아요. 그죠? 곧 죽을 수도 있고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그죠? 휴양을 즐기다가 용암에 판묻히면 그냥 고통 없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두 번째가 앞에서 했던 거 뭐? 지열 발전을 좀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본이 유리한 겁니다. 그죠? 대놓고 가까운 곳에 마그마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걸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토양이 상당히 어떻게 된다? 비옥하다라는 것은 같은 값이면 똑같은 입자 상태의 논이라도 뭔가 화산쇄설물이 쌓인 곳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미네랄 성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특히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응회암이라고 하는데 응회암이 다시 풍화를 받아가지고 고운 어떤 논 형태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해지냐면 기후 조건만 맞으면 1년 2모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내기를 2번 때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영양 상태가 어떻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래 대형 마트에 가서 보통 요즘은 제가 어렸을 때마다 쌀을 어디서 사느냐 하면 정미소라고 합니까? 쌀 가게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 가가지고 아저씨 2말 주세요 이래가 비닐봉다리 받아오고 이랬었는데 그 쌀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통 대형마트에 가면 한 20kg짜리 맞죠? 이 정도 되는 거. 뭐 보면 뭐 안개미 그죠? 경기도 어디서 뭐 왔니 여주 뭐 해놨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있죠. 고시카리. 요즘 일본에서 들어온 쌀도 꽤 많아요. 네. 일본이 원래 대단히 그 쌀의 품종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으니까 자라는 땅이 좋으니까 그런 형태라는 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태에 의한 피해입니다. 뭐에 의한 피해? 사태에 의한 피해인데 사태는 별거 없어요. 산이 무너지거나 그죠? 뭐 혹은 우리나라는 좀 해당이 안 되는데 눈 사태도 있죠. 강원도 지역에 가끔 한 번씩 이제 눈이 쌓이다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눈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붕괴돼 버리죠. 그죠? 그래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태는 주로 이제 홍수가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점이 쓰나미는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은요. 몽땅 화산에 의한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죠? 사태는요. 자, 이거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느 지역에 산에 사태가 일어났어 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홍수, 비,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태가. 단순히 중력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도? 중력이동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에너지원이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힘이 주로 작용했느냐. 그리고 사태는 풍화작용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특히 그 앞쪽에 여기는 나와있지 싶은데 나중에 그 앞에 유튜브 9분짜리입니다. 사태가. 앞에 39쪽 보시면 사태의 종류에서 암석낙하, 미끄럼 사태, 포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구분해서 한번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화산 터질 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 대표적으로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화산이 아이슬란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원래 동네가 어떤 동네? 추운 동네인데 추운 동네면은 땅덩어리가 일반적으로 물기를 머금고 일반적으로 동결된 상태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평균 기온도 대단히 낮고. 근데 거기에서 만약 화산이 터지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용암은 둘째치고 용암 대신에 누가 흘러내리냐 하면 흙이 진흙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 때문에 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산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물이 얼음이 좀 더 어떻게 돼버린다? 녹으면서 이게 그대로 쭉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로.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같이 밀고 내려와. 예, 용암이 같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 보면요. 진흙 성분이 이렇게 왕창 사태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거하고 같이 만약에 이 형태면 좀 우리 한 주먹만한 크기의 자갈 이런 류들이 한꺼번에 막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터지면 일단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된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사태에 대한 대책은요. 사태에 대한 대책은 토양 유실의 대책하고 비슷합니다. 뭐요? 일단 사방댐이 무조건 사방공사 사방댐 됐죠? 한 개 추가하자면 옹벽. 간혹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산을 분명히 깎아놓은 듯한 상황인데 어떤 곳은 그냥 철조망만 쳐놓은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철조망 없이 그냥 드러난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뭐가 있어요? 대놓고 뭐 시멘트로 갖다 쳐박아 놓은 경우도 있지. 그 경우는 그게 이제 옹벽인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 그물을 펜스를 칠 때도 있고 옹벽을 설치할 때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안 해놓기도 한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안 해놓은 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배수 시설 이런 것들도 좀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빨리 하겠습니다. 41쪽 76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게 안 납니다. 지국의 상호작용과 항상 연결시킨다라는 거, 에너지원과 연결시킨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대표적인 지질재해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억, 사태는 A에 해당한다. 예방대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 배수시설 정비 이래 되어 있죠. 그런데 잘 들어. 그 A가 화산하고 지진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진 터지면 쭉 흔들어 버리지.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이 안정성 구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또 하나 화산이 터져도 역시 구조가 변할 수 있고 주변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 주변의 집안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물리적 성질이 바뀌어지면서 얘네들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사태에 해당한다.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는 지열 변화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되어 있는데 화산에 대한 예방 대책이죠. 네, 지열 변화 맞습니다. 마그마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는 마그마가 실제로는 저 밑에 있었는데 지표 근처에서 온도를 재봤더니 한 며칠 동안 계속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는 경사면에 대한 사방공사가 포함된다. 맞아요. 사태에 대한 거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77번 다음은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1792년도 일본 운젠 화산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고 그죠? 화산인데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약 55m 높이의 쓰나미 발생. 이건 뭐냐면 집안에서 일어난 충격파가 바닷가로 한 번 더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 얼마? 14,500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화산재가 30에서 40km 상공, 성층권 안으로 유입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됐다? 기온이 하강됐다. 왜? 들어오는 태양빛을 차단했다.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태양빛에 대한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산세설류로 인한, 밑줄 보세요. 화산세설류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출령일까요? 폭발령일까요? 화산 쇄설류가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폭발령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 화산 활동으로 사태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겠네. 맞죠? 니은. 성층권에 도달한, 이거 뭐 보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30에서 40km. 됐습니까?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 분출물은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위에 적혀있는 화산재가 3에서 40km 상공으로 분출되어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하강했다라는 문장을 30에서 40km라는 표현을 그냥 성층권이라는 말로 바꾼 것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니은 맞는 말이고요. 성층권에 가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화산재가. 그러니까 원래는 공중 위로까지 날아갔다 그러면 대단히 어떤 거다? 먼지가. 가볍다는 얘기죠. 가벼우면 조그만한 공기 운동에도 어떻게 될 수 있어? 확산될 수 있어. 움직이니까 확산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몰려있으면 진하지만 확산이라는 것은 항상 골고루 퍼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느 한 곳에 되게 진했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으로 확산만 잘 되면 괜찮은데 성층권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 대기가 상당히 안정 상태죠. 안정이라는 건 앵간앵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계속 만약에 좀 유입량이 증가되면 해당되는 그 화산 분화구 위에만 이렇게 딱 몰린 게 아니고 계속 넣어주면 이게 공기 운동은 없지만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힘 때문에 약간 이렇게 넓게 퍼질 수 있겠지. 진한 상태로. 아예 확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완벽하게 우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걔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고요. 지금 환태평양 화산대의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사례이다. 별표 하나 쳐놓고. 환태평양이라 그러면 태평양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하고 필리핀은 모두 환태평양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요건 좀 상식선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촬영한다고 욕 안 하는 거 아니다. 빨리 갔다 와. 그다음 78번. 답은 역시 5번 되겠습니다. 그린 가나다는 자연재해를 나타낸 거다. 가, 산사태, 나, 지진의 일, 다른 말로 쓰나미. 다, 용암류. 용암류는 뭐냐? 말 그대로 용암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거는 극한의 공포를 체험한다 하는데, 저도 뭐 이거는 경험 뭐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보면요. 저 멀리서부터 용암이 물처럼 천천히 온답니다. 도시를 향해서. 짐승기가 가도, 그러니까 속도가 언뜻 보면 느린데, 규모가 크니까, 곧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근처까지 오는 거죠. 심지어는 얘는 바다 위로도 건너오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닷물로 나오자마자 굳지. 그 위로 이게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올 때 보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오는 것처럼 보인다.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면서 푹 이래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기억. 집중호우는 가, 산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맞죠? 니은. 나의 경보가 발생되면 신속히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이게 그 기출문제 2014에서 2016 사이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지진의 일이 예를 들어 여기 문제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나가 발생하면 조속히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맞아, 틀려? 큰일 납니다. 그냥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 경보가 발생하면은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우리 학교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과학실에 있는 이 탁자 있죠? 짱입니다. 졸라 무겁죠? 튼튼합니다, 이거. 이 밑에 있으면 괜찮아. 진동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산다 합시다. 됐어요? 바로 창문 넘어가 바다라 합시다. 해일 경보가 이렇어요. 여기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디귿. 화산 활동은 가나다를 일으킬 수 있다. 화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지온이 올라가면 산의 어떤 역학적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산사태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 화산이 일어나서 아까 일본 운전 화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산에 의해서 2차적으로 지진이 바다에 영향을 줘가지고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용암류は당연히 화산 활동에 의한 거고요. 또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79번. 그림은 인도네시아 서쪽 해저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의 전파 시간과 인명 피해 국가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 진앙이 별표입니다.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의 이제 원형의 평행한 모습으로 쭉 서쪽으로 전파되는데, 이게 이제 인도양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A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 지역이고요. B가 몰디브 유명하죠? 모히또. 그죠? 몰디브 가서 모히또, 모히또 가서 몰디브. 비슷하긴 해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쭉 퍼져나가는 건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억. 지진 해일은 B 지역보다 A 지역에 먼저 도달했다. 이건 그림 자체를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시간 만에 A에 도달했고, 몰디브는 4시간 걸렸습니다. 그죠? 마수아이하고 용조하고는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일래? 반에서 정규 수업 시간 할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 조용하라 그러면 디비자고. 니은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는 진앙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나타난다. 이게요, 밑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인덱스 있습니까? 축척. 1cm가 대략 몇 킬로미터입니까? 약 1cm가 약 1000km쯤 되죠. 그러면 진앙지에서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cm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축척으로 얘기하면. 그럼 벌써 한 3000km 아니에요?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나타난다. 맞죠? 디귿. 지진 해일이 해안에 접근할수록 파고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자료 안에서 파도의 높이에 대한 자료가 있나 없나? 없죠. 자, 잘 들으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디귿번 문장은 지금 현행 지구학원에서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먼 바다는 깊은 바다죠. 뭐라고? 먼 바다는 깊은 바다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원리만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또 물리도 하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돌 하나를 여기다 통 떨어뜨렸어.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파도의 형태로 전사방으로 쭉 퍼져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파도라는 게요. 실제로 배를 타고 뭐 예를 들어 거제도 주변을 한번 돌거나 이런 거 해보면 아시는데, 아니면 저 수송못만 가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파면을 건드리는 파원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쪽으로 쭉 퍼져나간 놈이 있고 또 이쪽으로 쭉 퍼져나간 놈이 있죠. 그럼 그거 두 개가 이렇게 쓱 만나면 뭐 되노? 분명히 되게 높은 것도 생기고 원래 파도보다 높은 것도 생기고 낮은 것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동이 간섭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도라고 하는 거는 물 입자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좀 물이 층층이 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표면에서 뭔가 진동을 하면, 밑에도 어떻게 될까? 또 2차 진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깊은 바다처럼 여수의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밑에도 이런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어쨌든 이게 무한대가 아니고 어딘가 깊이가 있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생긴 진동이 진동 해가지고 여기 도달하면 되잖아. 다시 반탄되겠지. 그러면 이게 먼 바다에서는 한 1m짜리 진동인데, 이게 먼 바다라는 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태평양이라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1m짜리가 팡 생겼어. 그럼 주변으로 1m짜리가 쭉 퍼져나가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해안가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왜 되노? 그럼 이래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먼 바다는 수심이 이랬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바다로 오면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이래 되는 거야. 먼 바다에서는 어차피 이 밑에서 반탄돼서 올라오는 파동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영향이 있어, 없어? 없는데, 옆으로 퍼져가지고 해안가로 가면 갈수록, 갔다가 오는 걸리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 짧아지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더 떼어지고 하는 거야. 또 하나,
먼 바다에서 진동이 생긴 게, 잘 봐라. 한 번 울렁하고 끝나나? 한 번 흔들어 나오면 계속 어느 정도는 계속 이리 움직이죠. 그러면 해안가에 얕은 쪽으로 오면 얘가 울렁일 때쯤 되면 밑에 갔다가 왔는 놈이 간섭을 일으키고, 그러는 동안 또 누가 오고 2차적으로 왔는 놈이 와가지고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가까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더 얕아지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고, 맞아요? 그럼 이래 됩니다. 가까운 데 오면 올수록 얘가 파장이 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왜 되냐면 파장이 짧아진 만큼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게 높아지는 거야. 단탄력이 세지고. 그냥 지금 아주 정밀하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쉽게 비유를 통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 바다에서 생긴 파도는 만약에 해안가까지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대부분 파장은 어떻게 되고 짧아지면서 진폭은 높아지게 됩니다. 원래 것보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동해안에 가서 바람 부는 날 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멀리서는 너울이 그냥 얕게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쭉 오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 물렁하고 커지고 이제 바닷가 거의 가까이 오면은 파도가 이제 계속 이게 중력을 이겨내고 물벽을 쌓을 수는 없잖아. 그게 이렇게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파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지구과 투에서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알아뒀자.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G2인데 지진 해일이라는 거, 쓰나미라는 걸 지구과학원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억하자. 먼 바다에서 생긴 파도가 해안가로 오면 파고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 바다에서 평상시에 생기는 건 한 이 정도 울렁거리는 게 대표적인데 지진, 밑바닥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거야 돼. 그게 한 5m짜리가 생겼다. 10m짜리 생겼다. 해안가 오면 난리 난다. 이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시면 되고, 요 다음 시간에 녹화할 내용이 이제 요 몇 페이지고, 지난번에 그 판구조론 했던 거 있죠? 그거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쭉 하고, 책을 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A반에서 먼저 문제풀이하고, 여러분들은 미리 좀 봐와야 되는 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좀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유형 B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월요일 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봐오셔야 되는 게 106쪽에서 108쪽까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봐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엔간히 6월 모의평가하고 서술형 평가에 대한 범위 안에 있는 거는 한 번씩 다 건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종치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